안녕하십니까. 10월 27일 금요일 모닝 브리핑입니다. 미국 증시가 이틀째 이 기술주의 하락으로 크게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나스닥 지수는 20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한 채 마감했습니다. 이 핀비닷컴 통해서 한번 흐름 보시죠. 장 후반에 좀 상승을, 반등을 좀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막판에 다시 밀리면서 아쉽게 마감했죠. 이 다우지수는 251포인트, 0.76% 하락했고 나스닥 지수 1.76%. 이 나스닥 지수 하락폭이 큽니다. 이른바 빅세븐이라 불리는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뭐 구글, 아마존, 테슬라, 메타 이런 종목군들이 하락을 더 부추겼습니다. 그러나 또 긍정적인 면을 먼저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죠. 먼저 뭐 준비한 내용에서 긍정적인 내용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일단 첫 번째는 좀 순서를 좀 바꿔서요. 또 뭐 안 좋은 내용만 보니까 그 내용 얘기하는 것보다 좀 긍정적인 면을 한번 찾아보죠. 일단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지수는 1.1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좀 투매 물량이 또 출회되지 않았습니까? 좀 과도한 하락세가 좀 나왔는데 일단 시간에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지수는 소폭 좀 올랐다는 점, 요점은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 자 그다음 잠깐 보시죠. 여기서 CNBC를 잠깐 가보겠습니다. 보게 되면 지금 아마존이 이제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해서 시간에 상승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작성할 때 5시 5시 20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3% 넘게 올랐었는데 지금은 플러스 0.72%. 그러니까 컨퍼런스 콜, 어닝 콜을 할 때 다음 분기 전망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렇게 좀 밀립니다. 어제도 메타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만은 그 어닝콜에서 이 장기적인 어떤 광고 전망 이런 부분이 좀 약화되면서 빠진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인텔도 시간의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예상치 상회는 역시 실적이었죠. 인텔은 시간에서 5.84% 지금 현재 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도 이 컨퍼런스 콜에서 어떤 내용을 하나에 따라서 변동이 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감안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 준비한 내용 좀 볼까요? 나스닥 지수 대형 기술주의 하락으로 나스닥 200일선을 이탈했죠. S&P 500 지수는 7월 최고점 대비해서 한 10% 하락을 했습니다. 별로 뭐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뭐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시죠. 야후파이낸스닷컴 통해서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나스닥 지수입니다. 이 백투백 하락을 보이면서 200일 이동평균선 상당히 중요한 선인데 여기를 좀 이탈했어요. S&P 500 지수는 200일선을 이미 이탈을 했죠. 지난주에 주 초반에 이탈했다가 반등 한번 주고 다시 하락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흐름상 200일선을 좀 이탈을 했을 때 주가가 좀 어떻게 되는지, 사실 이 차트만 놓고 보자면 200일선을 좀 이탈했을 때는 약세장이 좀 계속 좀 되는 거고요. 200일선을 돌파했을 때 주식이 좀 오르는 그런 모습입니다. VIX 이 변동성 지수는 20.68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뭐 강력하게 또 치고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원달러 환율, NDF 원달러 환율은 어제 1360원을 우리 시장 끝났는데 1352원대로 좀 밀렸어요. 원달러 환율. 그리고 야간 선물 지수가 좀 올랐다는 점. 그나마 긍정적인 걸 찾아보라면 그거에 되겠고 10년물 국채금리도 미국의 3분기 GDP가 또 강력하게 좀 좋게 강한 흐름을 좀 보였기 때문에
다음 주 FOMC 회의에서 금리 동결이 기대될 것이다. 그로 인해서 10년물 국제금리는 4.84%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국제유가 하락했고요. 네, 배럴당 83.49달러. 근데 왜 시장이 반등을 못 주냐? 네, 기술주에 대한 실망스러운 실적이 시장의 발목을 잡은 거죠. 아울러서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메타, 테슬라, 아마존 이들 종목이 나스닥, 특히 나스닥이나 S&P 500에서 시가총액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하락이 더 두드러진 거죠. 아쉽습니다. 자, 유럽 중앙은행은 20일은 이제 금리 동결했죠. 유로화는 좀 하락했고. 장 마감 후에 이제 뭐 아마존 그리고 인텔 예상치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이게 좀 숫자가 아까 제가 이걸 새벽 5시 27분에 작성할 때는 3.29% 상승 중이었는데 상승폭이 좀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이 아쉽죠. 어제 메타도 그랬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컨퍼런스 콜에서 이제 어떤 내용이 좀 나오냐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아마존 네, 0.43, 45%, 52% 왔다 갔다 하네요. 자, 인텔은 시간에서 5.9%. 요건 시간에서 아직까지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다른 반도체주에게 영향을 좀 주고 있는지 다른 이제 반도체 브로드컴의 강보합 좀 보이고 있고요. AMD 한번 볼까요?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 시간에 지금 인텔의 상승 영향에 다 강보합대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퀄컴, 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다 강보합대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좀 이 기세 좀 이어지면서 미국도 이틀 연속 하락에 따라 반등이라도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좀 시장이 좀 심하죠. 네. 자, 여기 쭉 보시죠. 일단 이 3분기 실적에 대한 압박이 좀 계속 되고 있고 이른바 이제 매그니피컨 7 주식들 여기 메타,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테슬라, 애플, 아마존 이런 종목군들이 하락을 좀 주도했다는 내용입니다. 자, S&P 500 한번 보고 넘어가죠. 네, 이렇습니다. 네, 시총 상위 기술주들이 오늘 시장의 발목을 크게 잡았고요. 그러나 반도체주는 브로드컴이나 AMD는 하락했습니다. 물론 시간에서는 지금 좀 오르고 있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하락을 했습니다만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나 퀄컴, NXP, 온세미컨덕터, 그다음에 인텔은 지금 시간에서 한 5%, 6% 가까이 오르고 있고요. 반도체 장비 또 어제 하락 강보합으로 끝났네요. 그다음에 이제 일라일리도 3% 하락을 보이고 있고 부동산 주나 유틸리티 관련주 정도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부 지역 은행주들 ETF가 난리겠죠. 네, ETF가 이틀째 레버리지 ETF 하락. 반면에 인버스 ETF는 이틀째 상승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상승폭 특히 어제 반도체 ETF에서 인버스 ETF가 크게 올랐지 않습니까? 오늘은 이제 상승폭은 아주 크진 않습니다. 일단 네, 이런 흐름으로 좀 마감을 했고 여기 써놨습니다만 아마존 매출이 무려 전년 대비 13% 증가 주당 순이익은 94센트 예상치는 58센트였죠. 매출액 예상치는 1414억 달러인데 1431억 달러가 나왔습니다. 시간에 이거 발표한 다음에 한 3% 넘게 오르다가 지금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네요. 다시 한번 볼까요?
아마존. 하락 반전하는 모습입니다. 상당히 좀 아쉽네요. 그러나 일단 시간의 거래가 이 영상 마감 이후에도 진행되니까 꼭 좀 체크를 하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 다음 분기 전망치를 좀 부정적으로 좀 내놓으니까 기술주의 약세가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거죠. 자, 인텔 그러하고요. 야, 미국, 이건 블룸버그에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 생각이겠죠. 그러니까 뭐 18개월 동안 사람들이 이제 18개월 동안 뭐 예상해왔던 예측해왔던 어떤 경기 침체가 올해 현실화되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경기 추세 자체가 현재 경기 추세가 뭐 지속된다면 주식시장은 반등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연말처럼 뭐 이런 긍정적인 얘기를 좀 한 게 있어서 좀 가져왔습니다. 자, 국내 증시로 가보시죠. 네, 어제 코스피 200, 코스피 지수가 2300선을 이탈했고, 네, 코스닥 지수는 무려 뭐 3.5%나 급락했습니다. 아쉬운 건 왜 우리 증시만 이렇게 특히 뭐 아시아권에서 가장 큰 폭의 당일 하락폭, 그 다음에 뭐 한 달, 뭐 3개월 대비해서 너무 과도한 하락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락하게 되면 이 정책 당국에서 어떤 시장에 대한 어떤 발언 뭐 이런 부분도 있는데 아직 그런 부분이 좀 없죠. 아시아 증시에서 코스닥 시장, 코스피 가장 낙폭이 크고 물론 대외 요인으로 이제 하락을 보였지만 어제의 하락은 이 대내 수급 문제가 상당히 좀 심화된 부분이 없지 않냐.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4,780억을 순매도했고 특히 최근에 사들여왔던 반도체,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위주로 순매도를 좀 강화했습니다. 한투증권의 최민숙, 조수원 애널리스트의 반도체 주가 하락 코멘트를 한번 잠깐 가져왔는데요. 이분들도 어제 반도체 하락은 상당히 좀 과다하다고 판단한다.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장이 이 모양 이 꼴인데. 오늘 이후 뭐 다음 주에 이 반등이 좀 나오는지 좀 잘 봐야 할 것 같고 특히 이제 영풍재지의 거래 재개로 이 반대 매매 물량이 출회가 상당히 좀 많이 되면서 이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이 됐죠. 어제 담보 이 신용계좌들 담보 부족 1회차, 2회차 상당히 많이 떴습니다. 오늘도 장 초반에 반대 매매 물량이 또 출회가 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죠. 사실상 공매도 세력들이 더 눌러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근 2차 전지 실적 뭐 그다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음 분기 전망을 너무 안 좋게 보면서 공매도 세력들을 더 부추기는 거 아니냐.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나마 이제 이 반대 매매 물량이 출회되니까 신용융자 잔고율은 줄어들 수밖에 없죠. 한번 보시죠. 네.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신용융자 잔고율이 0.85%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코스닥 보시죠. 2.04. 뭐 저점 최저치죠 지금. 보통 이제 이렇게 신용융자 잔고율이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되면 또 반등에 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좀
오늘 아니면 다음 주에 좀 그런 흐름이 좀 남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너무 어려운 점 아니겠습니까? 자, 이 지수. 뭐 이런 얘기 이제 지수가 빠지니까 이제 여기저기 뭐 2천을 깨트린다 뭐 이딴 얘기가 나오고 말이죠. 자, 예. 그럼 우리는 뭐 시장에 잘 이 어려움을 잘 극복을 해야 됩니다. 자, 시간에 한번 흐름을 볼까요? 시간에 종목들 비상교육, 국제약품, 에어부산 네, 이런 종목군들이 시간에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코스닥은 교육주 관련들이 상승했군요. 네, 교육주 뭔가 코멘트가 있었겠죠. 메가MD, YBM넷, 뭐 엔리등률 네, 시간에서 이 교육주가 이렇게 올랐다는 것은 어떤 뉴스나 그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어제 코스피 외국인과 기관 순매매 종목 보게 되면 어제 이제 외국인들은 반도체를 팔고 많이 빠진 또 2차전지 관련주를 좀 잠았죠. 네. 2차전지 관련주보다는 이제 코스피는 포스코 그룹주를 샀네요.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퓨처엠. 기관은 삼성 SDI, 삼성 바이오로직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은 에코프로, 포스코 DX, LNF, 에코프로 VM. 기관 에코프로, 에코프로 VM, 포스코 DX 등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주가는 크게 빠졌죠. 네. 뭐 특징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뭐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고 뭐 신규 상장하는 종목도 있습니다. 또 오늘 밤에 이제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이라는 이 경제 지표가 또 발표가 됩니다. 자, 끝으로 다시 한번 볼까요? 네. 미국 시총 상위 종목군들 지금 추이 보시죠. 아마존. 일단 시간에서 그래도 하락폭은 크지는 않습니다. 네. 약보합 정도 좀 진행 중에 있고 인텔 네. 이 시각 현재 인텔은 7%대까지 상승을 시간에서 더 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도 화이팅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어려운 점 여러분들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